새벽 3시 손끝이 저려서 잠을 깨셨나요? 손가락을 주무르다가 혹시 중풍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발바닥이 따끔따끔하고 양말 신은 것처럼 무감각해서 걸을 때마다 불안하셨던 그 순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발 저림은 대부분 치료 가능하고 관리 가능합니다. 30일만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에 다시 따뜻한 생명력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의학 용어는 말초신경병증, 영어로는 퍼리퍼럴 누로패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전선, 즉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연결된 신경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이 눌리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리고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손발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경우죠. 특히 추운 날씨나 오래 앉아 계실 때 심해집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이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척추 질환입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손이나 발로 가는 신호가 끊깁니다. 목을 돌릴 때 더 저리신다면 이쪽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경이 약해져요.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이나 항암제 일부가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한쪽 팔다리만 갑자기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손발이 서서히 천천히 저리고 밤에 더 심하고 손을 주무르면 조금 나아지는 정도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박영자님은 73세, 1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3년 전부터 발바닥이 저리기 시작했고 1년 전부터는 손가락까지 감각이 무뎌졌어요. 컵을 들다가 자꾸 떨어뜨려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잘 모르겠어요. 밤에는 발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이 조이는 것 같아서 집에서는 맨발로만 다니셨죠. 하지만 감각이 없으니 발을 다쳐도 모르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항상 불안하셨어요. 30일 후 박영자님은 달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는데 바늘 끝이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밤에도 발이 편안해져서 푹 자요. 혈당 관리와 함께 매일 20분씩 발 운동과 혈액순환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비타민 B12도 보충하셨고요. 가장 큰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제 몸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김철수님은 68세,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지 5년, 최근 1년간 왼쪽 팔과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은 것처럼 뻣뻣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힘들고 신문 넘기는 것도 불편해요.
골프를 좋아했는데 그립을 잡으면 손이 저려서 포기했어요. 목을 돌릴 때마다 손까지 찌릿한 통증이 왔고 밤에는 팔을 어디 놓아야 할지 몰라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30일 후 김철수님은 다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목 스트레칭과 어깨 운동을 매일 했더니 손 저림이 80% 이상 사라졌어요. 아침에 손이 가벼워요. 골프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립 잡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로잡고 신경 압박을 줄이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순희님은 76세,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셨어요. 2년 전부터 양손과 양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안 나아지고 혼자 사는데 손발이 이러니까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불안해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비타민도 부족하셨습니다. 움직임도 줄어들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고 우울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30일 후 이순희님은 다시 텃밭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20분씩. 발 마사지도 하고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것도 빠짐없이 해요. 손발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간단한 루틴이었지만 매일 실천하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고 걸음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다시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손발 저림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혈액 속에는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신경세포도 이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혈액이 잘 안 가면 신경세포가 굶주리고 약해지고 결국 신호를 제대로 못 보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손끝 발끝까지 잘 갑니다. 특히 걷기나 발목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사용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걸 근육 펌프 효과라고 해요. 두 번째 원리는 신경 재생과 회복입니다. 다행히도 말초신경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뇌나 척수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손발의 신경은 천천히 조금씩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비타민 B12, B1, B6 같은 영양소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수초라는 보호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수초가 튼튼해지면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돼요. 마치 전선에 피복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알파리포산, 아세틸 L-카르니틴 같은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신경 압박 해소입니다. 목이나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면 손발이 저립니다.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으로 압박을 줄이면 신경이 숨통을 틔웁니다. 목을 앞으로 빼고 앉으면 목뼈 사이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요.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고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 신경 통로가 넓어집니다. 이걸 신경감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잠잘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거나 손목을 꺾고 자면 신경이 눌립니다. 중립 자세로 자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염증 감소입니다.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신경 주변에는 미세한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강황, 생강 같은 항염증 식품은 이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이 줄면 신경이 덜 자극받고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도 중요합니다. 높은 혈당은 신경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신경 손상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5번째 원리는 온열요법과 이완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또한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이건 우리 몸의 회복 모드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이죠.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일만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루틴, 매일 20분 걷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혈액순환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체중을 실으면서 걸으세요.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어깨와 팔의 혈액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루틴, 발목과 손목 운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 10분씩 해주세요. 발목 운동 3가지, 발목 펌프.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끝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30번.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밀어 올립니다. 발목 돌리기. 발목을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천천히 돌립니다.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발가락 오므리기.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았다 놨다 반복 20번. 발 아치 근육이 강화되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손목 운동 3가지. 손목 펌프. 주먹을 쥐었다 폈다 30번.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순환됩니다. 손목 돌리기. 손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모으기 20번. 손가락 관절과 신경이 자극됩니다. TV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루틴, 저녁 조격입니다. 자기 전에 15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조격하면서 발바닥을 지압하듯 눌러주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요. 조격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피부가 건조하면 균열이 생기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이완되고 잠도 잘 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네 번째 루틴,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목 스트레칭 3가지.
목 좌우로 기울이기. 천천히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5초 유지. 왼쪽으로 5초 유지. 각 3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턱 당기기.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목 뒤가 늘어나는 느낌 5초 유지 3회. 어깨 으쓱하기.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힘 빼고 떨어뜨리기 10회.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어깨 스트레칭 2가지. 팔 크게 돌리기. 천천히 팔을 앞에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기 10회씩. 깍지 끼고 위로 쭉. 손을 깍지 끼고 팔을 위로 쭉 펴서 10초 유지 3회. 중요한 건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한 당기는 느낌은 좋지만 통증은 멈추세요. 5번째 루틴, 영양 보충입니다.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3가지를 챙기세요. 비타민 B12, 하루 5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 신경보호막을 만듭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이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꼭 보충하세요. 비타민 B1과 B6,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입니다. 복합 비타민 B로 드시면 편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하루 1000에서 2000mg, EPA와 DHA 형태로 된 걸로 선택하세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식사에서 얻는 게 가장 좋지만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상담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물 1.5에서 2리터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혈액이 묽어야 순환이 잘 됩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이 3가지를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2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시면 다리와 엉덩이의 혈류가 막힙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으면 더 심해져요. TV 보실 때도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걸어주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시거나 움직임이 생명입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세로 6시간 이상 자면 손발이 눌립니다. 잠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중간에 한 번쯤 뒤척여 주세요. 2번째, 꽉 조이는 옷과 신발입니다. 손목에 시계나 팔찌를 너무 꽉 차지 마세요. 양말 고무줄이 너무 조이면 안 됩니다. 발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면 너무 조인 겁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발볼이 넓은 신발, 부드러운 신발을 선택하세요. 잘 때는 두꺼운 양말보다 가벼우면 양말이 좋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맨발로 주무시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세요. 3번째, 술, 담배,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손발 끝까지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힙니다. 손발 저림이 있으시다면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신경을 직접 손상시키고 비타민 B를 소모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조절도 방해합니다. 커피는 하루 1~2잔은 괜찮지만 3잔 이상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미 끊기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30일만, 딱 30일만 멀리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0일 후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1주차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차가웠던 손끝,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뻣뻣합니다. 밤에 발이 차가워서 잠 못 이루던 분들,
이제 발이 포근해집니다. 2주차 저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손가락 끝에 찌릿함이 약해집니다.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들어갑니다. 발바닥의 무감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걸을 때 발바닥이 땅을 느낍니다. 3주차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느껴집니다. 부드러운지 거친지 구분됩니다. 바늘로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끼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4주차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손발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잡니다. 걷는 게 즐겁습니다. 손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발 저림은 작은 증상 같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흔듭니다. 밤잠을 빼앗고 불안을 주고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걷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스트레칭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쉬었다고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10분 걸었어요. 발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가요. 30일 후 다시 만나요. 건강한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손끝에 따뜻함이, 발바닥의 감각이, 마음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세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함께 가요. 30일 후에 만나요.